자,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 자,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 또 최진봉 교수님 오늘은 그렇게 한은 안 나셨어요. 좀 날 것 그렇지만 같아요. 한알 계획입니다. 얘기, 있습니다. 한알 주제 예. 어떤 이슈가 우리 교수님을 가장 한하게 했을까요? 저는 그 지기현 판사가 화를 나게 하네요. 지기현 부장판사. 아니 예외가 왜 이렇게 많아요? 자,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네. 윤석열 구속 취소 어떻게 된 겁니까 대체? 네. 날과 시간의 차이. 뭔 차이죠? 아니 지금까지 계속 날로 계산해 왔잖아요. 네. 검찰도 그렇게 해서 구속을 했고요. 구속 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그래서 구속이 됐어요. 네. 근데 그걸 계산을 다시 해가지고 시간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풀어줘. 그때부터 열이 받아 있었거든요. 열이 받으셨습니까? 그때부터 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평상시 했던 방식과 너무 다르게 하면 네. 아니 그게 그리고 그 형사소송법에는 날이라고 돼 있지 거기 시간이란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로 돼 있지 일이란 표현으로 돼 있잖아요. 본인만의 해석 같은데.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풀어준 때도 논란이 됐지만 이제 형사재판 가는데 공개를 안 해. 사진을. 아니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4명의 전직 대통령들 전부 다 재판 받을 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재판장에 들어갈 때 전부 다 정문을 해서 들어갔어요. 사진 찍히고 왜 윤석열만 유행인 거예요, 대체? 특혜다 이거는. 그 특혜를 준 거다. 당연히. 그리고 또 핑계도 참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뭐 접수를 하긴 했는데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네. 피의자한테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피고한테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안 했대. 뭐 하는 짓입니까? 원래 이렇게 중요한 사안, 특히 공익이 우선되는 이런 사안, 국민들에게 알 권리가 정말 필요한 상황 이러면 판사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굳이 물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물어볼 수는 있지만.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박지훈 변호사? 저 판사가 아니지만 네, 법조인으로서. 뭐 일단은 네. 그 절차가 뭐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꼭 다음에 보면 알 것 같아요. 다음에도 비공개로 할지 네. 21일이 월요일 재판인데 똑같이 한다 그러면 저는 교수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혹시나 그 다음에 바뀐다 그러면 어떤 절차적인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또 뭔 생각을 절차적인 해봅니다. 부분이야. 그냥 자기가 그때도 원래 재판관이 네. 정말 공익에 맞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제 말은. 네. 왜 윤석열만 예외가 많아 이렇게. 그러니까요. 짜증나게 진짜. 사실 동기입니다. 네. 저희 법무관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반성하세요. 제가 뭐 잘못한 건 그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네, 저도 동기니까 사실 같이 반성하세요. 저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지난 11일 날 관저에서 퇴거하고 자 사조로 자기 집으로 갔는데 퇴거할 때 지지자들하고 포옹하고 네. 마이크를 막 찾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진짜 이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파면돼가지고 쫓겨나가는 신세 아니에요? 네. 뭘 자기가 잘했다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그 대학생들 대학생이랑 과잠 다 입고 온 사람들. 그러니까요. 그것도 보니까 특정 어떤 조직인가 단체 같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나온 분들 같던데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그 전에 그 유튜브에서 그 신의 한승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젊은이들 앞으로 나오세요. 나이 든 분들은 뒤로 좀 빠지시고 네. 앞에 서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증 보여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일부러 앞에 세운 거 아니에요? 일부러 젊은이들 대학생들이 자기 지지한다, 윤석열 지지한다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연출해야 되겠어요? 아니 지금 죄송합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화가 많이 나셨네요. 예. 창피한 줄 알아야지. 뭐 하는 파면돼서 나가는 저 자리에서 정말 진짜. 저 쇼 같은 행동을 한다. 이 그러니까요. 말씀이시군요. 석고 대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석고 네. 대제를 국민 앞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런 네. 혼란을 일으키고 국민들 불편을 일으켜드리고 국가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정말 사죄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용서를 할까 말까요. 용서 네.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개선 장군이에요 자기가 뭐 주먹을 또 쥐고 뭐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지지자들을 향해서 그 뭐 젊은이들 다 포옹을 하고 마이크로 왜 찾아 거기서 연설하려고 네. 연설하고 있네 이런 표현이 연설하고 있네라는 표현이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모르셨죠? 몰라요. 연설한다는 표현에 연설하고 있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요? 뭐 뉘앙스가 중요해요. 그 인토네이션이라 그러죠. 저는 대구 사투리 한번 말하고 싶은데 그건 다 하세요. 욕설 같아서 말을 못하는 연설하고는 사투리가 괜찮아죠. 있습니다. 연설하고 있는 건 있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어디서 연설하려고 그러냐고 지금. 저는 사실 저렇게 젊은 친구들 중에 윤석열 지금
내란 행동 계엄했던 것을 잘했다고 보는 분들이 저게 그렇게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제주에는 없습니다. 저희 네. 아들도 지금 대학생인데 글쎄요. 제 아들한테 물어봐도 아니 우리 학교에도 그런 애들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게 과잠 같은 거 나와서 입고 이거 하시는 분. 그 저렇게 하는 친구들은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글쎄요. 웃음이 나오냐고 지금 얼굴에 난 진짜 보면서 짜증나. 웃음이 나와 지금?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자 이렇게 퇴거했는데요. 퇴거 네. 후에 언론의 보도 그 부분도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언론 보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부정적 보도. 그러니까 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기사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예를 들면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윤 파면 일주일 만이야 사저로 사과는 없었다. 이거 뭐 동아일보 당연히 소설 그렇게 기도할 좋네요. 수밖에 예, 맞네요. 없죠. 예. 그다음에 윤 반성 사과 없이 국민 위한 새길 찾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네. 한국일보가 내면서 뭐라 윤 이동 구간마다 창밖 손 흔들며 인사 8년 전 인파 피해 이사한 박근혜와 대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도 좀 더 강하게 써야죠. 이 정도는 그냥 적당히 쓴 거예요. 네네네네. 요거 이러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자, 이게 동아일보나 중앙 썬데이 같은 경우는 네. 중앙일보가 이제 이렇게 쓰는 중앙 썬데이네요. 중앙일보하고 이거 좀 차이가 있는 것 네. 같은데 윤 반성상 없이 국민을 위한 세계를 찾겠다는 얘기 썼는데 이것도 비판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냥 그대로 옮겨 쓴 거예요. 이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네. 그냥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반성사가 없었다 이 말만 강조하지 말고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잘못된지 한번 부분 짚어줬으면 좋겠고요. 사설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설 같은 동아일보. 경우는 동아일보는 예. 다 이기고 돌아왔다. 이게 이제 윤석열이 했던 말이죠. 본인 발언이죠. 예, 네. 5년 하나, 3년 하나. 기이한 정신 승리. 그래요. 제대로 썼네 좀 이거는. 잘 썼네요. 요즘 동아일보가 이제 이런 건 잘 쓴 것 네. 같아요. 윤석열에 대해서는. 국민일보 사설 관저에서 물러난 윤 전 대통령은 자중해야 된다. 이것도 뭐. 이것도 이제 제대로 쓴 거죠. 그러니까 마치 동아일보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개선 장군이 금이 환영하듯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비판적 입장으로 썼고요. 국민일보 자신의 파면으로 초래된 조기 대선 전국의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가 아니다. 네. 여전히 당을 장악하려는 상황 정치의 형태라고 비판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존재감을 과시하려 할수록 국가 통합을 제어할 뿐 아니라 자신을 배출한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적 입장을 냈습니다. 앞으로 지금 뭐 사저 정치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메시지 낼 것이다. 계속.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대선 전국에서 본인이 지지하고 본인을 옹호해주고 보호해줄 사람을 좀 필요로 하지 않겠어요? 네. 국민의힘 내부도 그렇고 제가 볼 때면 대선의 승리 가능성은 낮으니까 이제 추후에 예를 들면 대선이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야 자기가 정치의 뒷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사저에서 일정 부분 대선에 관여하려는 그런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뭐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예. 국민의힘이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모양새거든요. 국민의힘 지금 위하시는 생각을 갖고 아니요, 위안부 뭐 여쭤보는 거예요. 뭔가 나와야죠, 이 당연히. 굴레에서 빠져나와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싶은데.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행태를 보세요. 지금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생각을 갖지 않는 것 같아. 아니 윤석열과의 결별을 해야만 국민의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는 사람 중에 탄핵에 찬성한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지금. 네. 그건 누구예요? 한동훈하고 안철수. 뭐 안철수죠. 그 나머지는 다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나경원, 뭐 홍준표 이런 사람들, 김문수, 윤석열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안타깝다는 둥, 탄핵까지 할 문제인가 이런 얘기가 하는가 하면, 그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의 다수예요. 그러니까요. 전체 지금 11명인가 등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1명 중에 2명 빼고 나머지는 다 차는 게 탄생하는 분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빨리 선을 그어야 돼요. 선을 우리가 그어야 뭐 이제 된다. 탄핵의 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탄핵의 강을 잘 넘는 게 필요할 텐데 제가 볼 때는 못 넘고 있다. 그럼 국민의힘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요. 언제까지 저러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1대 대선 선방위 위원 꾸려졌는데요. 네. 자, 그 가운데 국민의힘 추천 몫에 오정환 위원이죠. 네. 이 사람 좀 놀라야 되는데 네. 어떤 사람인데 이럽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12.3 비상계엄 있었잖아요. 네.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이고 백골당 관련된 보도 있었어요. 예전에 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보도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지금 지상파 방송이 전쟁 시 적의 사기를 꺾기 위한 선전 공작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공작이요? 네. 아. 그러니까 이 백골단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낸 그런 기사를 쓴 언론사에 대해 선정 공작을 하고 있다고. 그럼 백골단은 옹호하는 듯한 표현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요. 그때 기자회견을 막 김민전 의원인가요? 그때 기자회견 예. 빌려줘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그게 선정 공작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민원사주 유일임 지금 방심위원장이 민원사주 문제가 논란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생긴 사람이 이 사람이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 오 위원이라는 사람 오정환이라는 사람은 유일임 위원장의 사적 이해 관계자들이 복사해서 붙이는 복붙이라고 그러죠. 네. 복붙 민원을 제기할 당시 2023년 9월입니다. 아하. 이 형식이 유사한 민원을 함께 냈던 사람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민원 사주에 일정 부분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기고 있는 사람인 거죠. 어디서 이런 사람을 찾아서 또 위촉하는 겁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요. 아. 찾아서 이런 사람만 불러가지고 놀랍네요. 이거를 임명하는 게 말이 돼요. 선방이라고 하는 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곳이긴 해요. 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고. 근데 이거는 대선 관련된 보도, 대선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만약에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벌점을 주거나 이래가지고 제재를 하게 돼 있어요. 일부러 이런 사람 막 찾아내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최소한 이런 경력이 없는 사람을 찾든지 그렇죠. 마음은 이제 그쪽 편을 들겠지만 그래야 되는데 이게 경력들이 이렇게 드러난 사람이 무슨 제대로 된 어떤 심사라든지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 노조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수계 윤석열의 파면을 실시되는 이번 대선의 선거방송심의회 내란 옹호자가 참여한다는데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네. 라고 하는 게 언론 노조의 지금 성명이고요. 네. 유일임의 후한부치함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마주해야 하는 것이 참담한 심령을 가눌 수 없을 지경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와서 심의를 하면 그럼 국민의힘 편을 들거나 아니면 윤석열에 대한 편을 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하거나 비판적 입장을 내는 기사가 나오면 그 언론사에서 제재를 하거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결국. 딴 거는 몰라도 좀 마진원은 지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네. 저희 술래암 코너에서 선방심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22대 총선에서도 편파성 얘기를 다뤘었고요. 지금 유일임 방심위가 선방심의를 뽑아요, 맞아요. 뽑죠. 거기서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또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이게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선거방심위원회가 두 번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임 체제 들어와서 두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지금 총선 지난번 총선 있었잖아요. 네. 1년 전에 있었던 총선 과정에서 선방심위 21대 총선이요. 법정 제재를 몇 건을 내면 30건을 내요. 30건. 근데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냐면요. 2008년도에 방심위가 만들어진 이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게 유일임이 지금 방심위원장이잖아요. 네. 방심위가 선방심위를 또 임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방심위가 만들어진 이후에 역대 최다 기록이에요. 이렇게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한 선방심위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단기간 하는데 그러니까 단기간 선거 기간만 하는 거예요. 와. 근데 그게 30건이에요. 예. 역대 최다고요. 선방심위가 의견할 수 있는 법정 제재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게 관계자 징계예요. 네. 관계자 징계가 전체 30건 중 14건, 거의 절반이 제일 높은 수위의 제재를 가했어요. 이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관계자 징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의 관계자 징계는요. 2008년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생긴 이후에 2건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난 총선 과정에 14건 있었다니까요. 그럼 숫자로 비교해보면 얼마나 많은 제재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만큼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유일임 위원장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유일임 위원장 비상계엄 이후에 휴대전화를 2차례 바꿨습니다. 예. 청부 민원 관련해서 사실은 측근의 양심 고백이 중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본부장인가요? 뭐 그분의 맞아요. 그 후에 얼마 안 있다가 휴대전화를 바꾼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증거인멸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니 왜 이렇게 조사가 들어가고 양심선언을 한 다음에 휴대전화를 바꿨겠어요. 거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는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지 않고서 그냥 굳이 뭐 예를 들면 이유도 없이 우리가 지난번에 그 4명 안가 회동하고 그 사람들을 다 의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휴대전화 다 바꿨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바꾸냐고요. 문제가 되자마자. 이거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휴대전화를 왜냐면 이거 바꾸는 것도 귀찮을 뿐만 아니라 네. 이거 특별히 바꿀 이유가 없는 거잖아. 안 바꿔요. 네, 박지원 변호사 잘 안 바꾸잖아요. 저는 그냥 뭐 계속 쓰죠. 그러니까요. 왜 네. 바꾸냐고요. 뭔가
뭐 최신 지우거나 기종이 나오면 몰라도 깡통폰 만들려고 하는 게 그렇죠. 아닌가 의심이 나쁜지, 드는 거예요. 나쁜지. 예, 그래서 물론 뭐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유인임 이 위원장이 이렇게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가 뭘까? 그것도 특히 그 양심선언이 국회에서 나온 이후에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거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이상해요. 하여튼 자 어제 21대 대통령 선거 기사심의위원회 네. 선심이라고 하는데요. 네. 출범했는데 여기서도 또 이상한 인사들이 참여한다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심위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데요. 네. 선방위는 그러니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거고요. 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인터넷 신문이나 신문. 왜냐하면 거기는 방심해서 못해요. 방심위는 방송 프로그램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다른 건데요. 선심위는 아까 말씀드린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에 만들어지는 곳인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또 추천한 사람이 한기천 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공원년 들어보셨죠? 알죠. 예. 잘 아는 곳이죠. 또 거기서 뽑아갔군요. 여기 대표예요. 대표. 여기서 딱 대표 하신 분을 뽑아서 예. 이분을 이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아하. 임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했고요. 이 음모론에 기반한 비상계엄을 긍정 평가했어요. 야 이게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한 거야. 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공원년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네. 공원년이라는 시민사회단체 자기들 이제 보수 진영의 시민사회단체인데 여기서 온라인 매체를 하나 창간을 했어요. 여기 이 사람이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허황되지 않다고 주장을 했고요.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 음모론을 펼친 것이 중계됨에 따라서 실제로 국민 계몽이 됐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뭐 어디서 또 이런 사람을 구해다 온지 몰라도 아까도 똑같아요. 보셨죠? 그 마지노라는 게 있잖아요. 없어 마지노. 이 마지노를 좀 마지노 지켜줬으면 없어요. 지하로 내려가요. 지하로. 이게 마지노가 뭡니까? 없고 땅으로 내려갑니다. 땅 내려가죠? 밑으로. 예.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공적인 자리에 왜 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공적인 자리에 보내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요. 뽑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심의하고 언론 기사를 심의하면 어떤 경우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요. 선거 부정 있었는데 그거 없다고 그래? 당신들 잘못해서 법정 제재야. 징계할 거야. 심의할 거야.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거 하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참 답답합니다. 결국은 방심위도 뭐 방통위에서 나오는 거고 한데 예. 지금 방통위가 지금 2인 체제 아니겠습니까? 2인 체제죠. 모든 재판 방통위 지고 있습니다. 지고 2인 있죠. 체제. 네. 앞으로 이렇게 선방위에서 의결한 것도 이런 등등으로 무효가 되거나 불법되는 거 아닌가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방위는 방심위도 마찬가지로 선방위는 제재할 권한은 없어요. 네. 심의만 해서 벌점만 때려. 그럼 그걸 집행하는 것은 방통위예요. 그러니까 방통위는 행정기관이고 방심위는 일반 그러니까 뭐 우리 그 공적 기관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민간 기구예요. 그러니까 예. 거기서 심의만 하고 심의를 해서 벌점을 내리면 이걸 가져와 실제 징계를 때리는 것은 방통위예요. 방통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소송은 어디에 대해서 하겠어? 방통위에 대해서 하지 방심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방심위가 심의를 하지만 방통위가 소송 당사자가 되는 건데 2인 체제에서 계속 이제 제재를 하잖아요. 만약에 네. 벌점 내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또 재판 들어가. 재판 들어가면 뭐예요? 변호사 선임해야 돼. 법무법인하고 계약 맺어가지고 그럼 뭐가 들어가? 세금이 들어가. 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계속 그 법정 투쟁이라는 표현보다 법정 어떤 소송을 계속 네. 하다 보니까 기존에 보통 이제 얼마 정도 우리가 법정 소송을 대비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세워야겠다. 세우는 예산은 훨씬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유류비 다른 비용 다 가져와서 그걸 또 됐거든요. 근데 계속 지고 있는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세금이 날아가는 그렇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아니 불법이라고 분명히 법원이 얘기를 했으면 더 이상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진숙은 정신을 못 차리고 세금 낭비하면서 이런 법적 소송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배 사장 관련해서 또 예. 항소했어요. 네.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질 건데 왜 그런 행동을 하냐고요. 자기 돈 아니니까요. 참. 예. 그래서 빵은 빵은 자기 돈 아니니까 사 먹는 건가요? 하여튼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공직자로서 기본이 되는 건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기 대선 본격화되면서 캠프가 꾸려지고 있는데요. 언론인들이 대선 캠프에 지금 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MBC 이성배 아나운서라고 잘 아실 거죠? 방송 같이 한 근데 그런 몰랐어요 그 사이에? 아니 뭐 잘 아는 친구죠. 아니 내 말은 이렇게 할 줄을 몰랐냐고.
그 스타일을 제가 뭐 정확하게 물어본지는 못해서. 예. 이 14일 날 예. MBC 사직서 내고 홍준표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김문수 지금 후보 같은 캠프에도 언론인 출신 고대영 전 KBS 사장 아시죠? 네. 그 사람 들어갔고요. 이문열 작가도 합류했고요. 정치적 중립 사실 이제 언론 기자면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캠프에 들어가거나 어디 대통령실에 네.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거나 민경욱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바로 가버렸어요. 하루 만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기 전에 그럼 교감이 없었겠어요? 정치로 가려면 최소한 특정 정치인과 정치 정당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고 영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오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최소한 몇 개월은 걸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너 와 이래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정치적 성향도 맞아야 되고 정책적인 어떤 방향도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사람이 방송에서 했던 발언이나 기사를 썼던 기사는 이미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편파적인 거잖아요. 기자가 그런 편파적인 입장을 가지고 기사를 쓰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이재명 캠프에 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느 캠프에 가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려면 기자가 최소한 제 주장은 그거예요. 그만두고 한 1년은 지나서 하라. 예. 그래야 의심을 안 받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오늘까지 뉴스 진행하다가 그 다음날 대변으로 가. 딱 이게 그래요. 뭐 하는 거예요? 이성배 아나운서가 네. 전날까지 뉴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예. 가면 이 사람이 진행된 뉴스가 과연 공정하다고 믿겠냐고요 사람들이. 그 전까지 그럼 속으로는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기사도 쓰고 아나운서도 하고 아니면 방송 진행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공정합니까? 만약 정치의 뜻이 있었으면 왜 계속 앉아 있는 거야? 빨리 그만두고 좀 지나서 가라고요. 그래야 의심을 안 하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사실 정치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그 시기 같은 게 문제 같아요. 그럼요. 하는 게 뭐라 하지 않죠. 제가 그래서 해요, 법을 정치하고 만들자 싶으면. 그랬어요. 법을 만드는데 요즘도 공무원들은 3개월인가 얼마 전에 반드시 그만둬야 그쵸. 돼요. 예. 그렇게 언론인도 그렇게 만들자 그랬어요. 저는. 그러니까 언론인들 같은 경우에 공정성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를 하거나 공직으로 가려면 최소한 퇴직하고 6개월 이후에 갈 네. 수 있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도 그렇게 안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뉴스 진행하다 가면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네.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